30, 40대 여성분들의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 경험적으로는 강한 생리통이나 두통 같은 통증,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를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관절염 증상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류마티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신의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선 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부위에 따라서는 안구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폐를 침범한다거나 심장을 침범한다거나 신장을 침범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장기 침범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증상들은 좀 무기력감, 전신의 피로감, 불면증 같은 증상들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적으로는 전신 증상이다, 관절염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동반되는 관절 외 증상들이 전신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현재까지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을 알려져 있는 것은 없고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종합해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 EBM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식습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잘못된 식생활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있다고 바라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30, 40대 여성분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 경험적으로는 강한 생리통이나 두통 같은 통증, 그러니까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 이전에 혈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를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좀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먹을 정도의 통증을 두통이나 생리통이나 복통이나 여러 가지 통증 형태로 많이 느끼셨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말 그대로 퇴행성이라는 말은 과사용으로 인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에 이제 소모적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난 질환이라, 부위는 사실 교과서적인 차이는 있기는 한데 임상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야기해보자면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다 보니 체중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부위들에서 많이 나타나서 주로 큰 관절들, 예를 들면 고관절, 무릎, 허리 같은 곳에서 이제 주로 나타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큰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소관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팔꿈치, 어깨 같은 순으로 보통 말단부터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전신 질환이다 보니까 관절 외 증상을 기본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절염 이외에 예를 들면 안구 건조, 심장을 침범해서 호흡기 쪽에 이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절 이외의 증상들을 많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정확하게는 초음파 등을 통한 관절 확인을 했을 때가 제일 정확하기는 하고요. 증세포의 침윤 소견을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또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서 최근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임상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시 돌아와서 좀 특징을 좀 구분해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학적인 특이 소견을 많이 가지는데, CRP나 ESR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높은 거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류마티스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팩터, 류마티스 인자, RF라고 하는 수치라거나 항CCP 항체 같은 류마티스의 좀 특이적인 항체 검사들을 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면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비특이적인 경우가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RF나 항CCP 항체에서는 음성을 나타내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없다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혈액학적인 특이 소견이 있다면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부위의 차이랑 또 증상적으로는 두 가지 다 관절 통증이, 우리가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짧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특이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보면 이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조조강직이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풀린다, 그리고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서 통증이 좀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무조건 이런 증상이 있으면 퇴행성, 이런 증상이 있으면 류마티스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증상은 아무래도 내가 그 관절을 많이 쓸만한 환경이 있었다 하면 류마티스를 의심하기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류마티스는 조금 더 통증도 좀 급격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순간 평소에 통증이 없던 부위에서 갑자기 전신에 특히나 소관절부터 관절염이 시작됐다 한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에서 저희가 하루하루 식습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역계가 교란돼서 나타난 질환인데, 이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음식입니다. 음식은 계속 한 새끼를 먹다 보니까 먹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면역세포들은 계속해서 이 선별 기능을 통해서 음식들을 구별하고 흡수할 것과 아닐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음식에 많은 거죠. 그래서 음식 섭취가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다시 면역계 교란 질환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또 이 음식이 중요한 재료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영양소들 중에서 면역세포들 중에 이 자가면역 질환, 특히 류마티스를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조절 T세포라거나 이런 특이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는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자가면역 질환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 면역세포들을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고, 이 정상세포들을 제가 주민들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군인들이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미쳐버려서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인, 즉 마을 주민들인 정상 조직들까지 공격하는 질환이라고 보면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군인들한테 이 전쟁을 끝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치료의 1단계가 되고, 2단계는 이 전쟁을 끝낸 기반 위에서 이 군인들을 재교육하는, 정확하게 누구를 공격해야 되고 누구를 공격하면 안 되는지를 교육하는 게 2단계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학교, 이제 골수나 흉선 같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골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세포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3단계로 보는데, 이 세 단계마다 좀 포커스를 둬야 될 음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단계 치료를 보면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는 염증을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염증 식단이라고 알려지는 항염증 영양소들이 이 1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적군들을 좀 처리하고 청소해줘서 면역세포들에게 이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가 1단계에서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치료에서는 음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면역세포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이걸 지휘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 또는 보조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의 기능을 촉진하고 회복시키는데 또 특히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들이 있어서 2단계에서는 그런 영양소들을 주로 권장을 좀 드리고요. 3단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골수 기능, 또 흉선에서의 면역학적 용어로는 면역관용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들을 이제 제대로 길러내고 재기능하는 면역세포들을 길러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3단계에 추천을 드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음식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을 재교육하고 군인들이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절 영양소들을 시기에 맞춰서 처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통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메커니즘은 쉽게 설명하면, 다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환을 염증을 없애려고 포커스를 맞추는 식단도 하나가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 핵심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절 T세포, 보조 T세포 같은 애들인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비타민 A나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이 조절 T세포 분화와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A는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는 이 조절 T세포의 안정성을 올려준다 그래서 조절 T세포가 허튼 짓 안 하게,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비타민 D가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연구 결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는 이거 초기에는 중요하고요. 중기를 넘어가서부터는 면역세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재기능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단계에서는 면역관용이라고 하는데 중추관용, 말초관용이라 그래서 시기적으로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길러내고 재기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면역관용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또는 이런 세포들이 이 면역세포들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통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돌아와 보면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도 그렇고 조절 T세포다, 보조 T세포다. 근데 걔네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이 면역기가 교란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정상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발가락, 무릎 등 관절 부위마다 좋은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음식보다는 이제 한약재들, 그러니까 생약재들 중에 보면 약재들마다 좀 방향성이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약성을 조금 더 무릎으로 가게 한다, 눈으로 가게 한다, 뭐 이런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는 약재들이 있기는 한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에 나타났다고 해서 손가락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라 이렇게 어떤 부위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어요. 몸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백혈구 수치상에서 어떤 특정 수치가 보일 때, 어떤 밸런스가 보일 때 더 집중해야 되는 음식들은 있습니다. 아까 지금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치료의 단계마다 중요한 음식이 있지만 부위로 음식을 구분해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도가 조금 일정 패턴을 띠는데 초기에 보통 1단계가 끝나갈 때쯤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요. 1단계가 끝날 때쯤에 그리고 2단계가 시작할 때쯤 되면 그 통증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통증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증만 보는 건 아니고 통증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염증 수치가 좀 뒤따라서 올라오고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또 백혈구 수치에서의 밸런스 변화를 보면서 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1단계가 넘어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 저는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생약재들을, 한약재들을 2단계가 됐을 때 쓰는 약재들이 있고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2단계가 됐을 때 쓰는 음식들, 3단계가 됐을 때 쓰는 음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